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린잡 인터뷰를 하러 바다 냄새가 나는 울산으로 왔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옆에 계신 선배님이신데요. 선배님께서 의장 감독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의장 감독님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배를 주문하는 고객을 선주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오너라고 표현하죠. 오너 측에서 요구되어지는 스펙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스펙에 대해서 조선소와 선주가 양자 간에 배를 건조하는 과정의 스펙을, 빌딩 스펙을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그 빌딩 스펙, 그 계약서와 그리고 조선소에서 요구되어지는 스펙, 그리고 메이커 스탠다드, 그리고 각종 협약과 룰에 맞추어서 조선소에서 배를 요구되어지는 조건에 맞춰서 잘 건조를 하는지, 저는 특히 의장이라는 아이템은 기관실 내의 이큐먼트, 장비들, 그리고 파이프라인들,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담당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봤을 땐 승선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승선을 하셨나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현대상선에서 카캐리어 7개월 실습을 했었고, 졸업 후에는 KSS 해운에서 LPG선 가스 엔지니어로 3년 반 승선을 했었습니다. 네. 3년 반. 저도 실습을 카케리에서 했었거든요. 네네. 카케리에서 하고 저는 졸업하고 나서 여객선에서 승선을 했었어요. 네. 근데 선배님께서는 LPG에서 네, LPG선. 가스 기사를 네네. 3년 반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네. 여자가 배를 타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네네. 많은데 어떠셨나요?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그런 단절된 배 생활은 쉽지 않죠. 특히나 남자들로 구성된 집단 속에 여자 혼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큰 결심이 없어서는 쉽지 않은 길은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상 생활이나 해상 생활이나 어느 조직에선 간에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같이 일하는 특히 기간부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선배님이나 성 기자님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 당시 이제 운이 좋게 제가 탔던 선박에 여자 선배님들도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라고 해서 승선을 하기 어렵다라는 네네.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이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네네. 실제로 승선을 해보니까 여자라고 해서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사실 한계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부원들과의 관계가 좋다 하면 제가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항상 옆에서 헬프를 해주실 거고, 남성들이 못하는 약간 서류잡이라든지, 네. 아니면 꼼꼼함이라든지, 그리고 분위기도 또 저로 인해서 또 약간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꼭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이라는 강점을 또 단점을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의 역량에 따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의장 감독님으로 네. 20년 정도 근무를 하신 건가요? 일단 제가 승선을 마치고 제가 DMB이라고 노르웨이 성급의 9년간 이제 성급 검사관으로 일을 했었어요. 네. 그 후에 제가 신조 의장 감독으로 하게 된 건 지금 한 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5년.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배가 발주돼서 네네. 건조돼서 인도되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시잖아요. 네. 선박은 보통 어떻게 건조가 되는 건가요? 선박이요. 네. 보통 이제 선주가 조선소에 배를 짓겠다 이제 통보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동안 그동안 도면 설계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도면을 설계하고 이제 도면 승인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조선소에서는 그 스펙에 맞춰져서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메이커를 선택해서 결정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철판을 가공하고 또 조립을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배는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 배를 만들기까지는 그런 철판을 절단하고 가공하고 블럭을 만들어서 블럭이 하나하나 모여 이제 커다란 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럭이 완성이 되면 또 순서에 맞춰서 탑재를 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블럭 안에 장비들을 다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탑재가 다 되고 나면 진수를 합니다. 배를 이제 바다에 띄워서 진수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암벽에서 그 관련된 이제 장비들, 퍼포먼스, 그런 성능을 또 보고,
그리고 난 후 이제 실제 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운전을 나가게 되죠. 그 시운전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또 이제 배에 이름을 붙여지는 명명식을 하고 네. 그 명명식을 끝나고 나면 이제 첫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배는 이제 딜리버리,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정말 그 큰 사이즈, 보통 큰 선박이 사이즈가 어떻게 됐나요? 큰 사이즈요? 네. 글쎄요, 길이가 뭐 330m 되는 것도 있고. 와, 그렇습니다. 330m. 네네네. 정말 저희 학교 실습선에 비하면 네. 비교할 수 없는 크기. 그쵸. 높이도 네네.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높이도 엄청 크죠. 네네. 아파트 10층? 10층 높이보다 높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후배님들이 네. 지금 실습선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상선에 취업을 해서 네네. 기관사로서 네네. 또는 항해사로서 네네. 근무를 할 건데,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저도 배가 인도되는 과정을 메이커 AS 코디네이터로 몇 번 운이 좋게 네네. 승선을 했었거든요. 네네. 업무가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아, 그쵸. 선주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성급도 그렇고 메이커에 오신 네네. 분들도 그렇고 그쵸. 분위기가 네네. 살벌하던데 네. 조금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의장 감독님으로 일하시면서? 의장 감독을 일하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자 간에 맺어진 빌딩 스펙, 메이커 스펙, 또 아시겠지만 또 배가 딜리버리를 하고 나면 또 메이저 서베이를 받잖아요. 검사를 네. 받기 때문에 그 메이저 검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도되기 전에 모든 아이템이 빠지지 않도록 심지어 스페어라도 다 하나 놓치지 않도록 다 맞아요. 챙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첫 배를 이제 승선하는 선원들한테 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뭐 시간적인 로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신조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거는 다 완벽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의장 감독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저는 정말 이 사건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요. 태풍이 왔어요. 크게 울산에 왔었는데 갑자기 새벽 6시에 저희 배를 담당하고 있는 중공업 이제 품질 쪽 QM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감독님 빨리 좀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정전도 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울산이. 그래가지고 사진이 막 오더라고요. 봤더니 이게 뭐지 했더니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배를 고박했던 그 로프가 다 풀려가지고 그 암벽에 배가 왔다 갔다 들이치면서 배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기관실과 뭐 카고 탱크 안에 해수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때 정말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영화 같다. 그때 참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배에 해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큰 거잖아요.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배의 철판이 암벽에 왔다 갔다 들이치면서 철판이 다 찌그러지면서 찢어진 거죠. 그 메인 엔진까지 해수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때 해수가 기관실 서드데크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완전히 이제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그때 정말 드라마틱한 아주 경험이 있었죠. 네네.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뭐 주말 없이 계속 나가서 보고 일하고 레포트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결국 그 배는 안전하게 인도가 됐나요? 감사하게도 그때 정말 그 조선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선급도 그렇고 모두 이제 단합이 돼가지고 그 배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잘 운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선배님께서는 승선을 하시고 나서 성급 검사원 그리고 현재는 의장 감독으로 일하고 계신데 두 업무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조선소에서 제출한 승인된 도면을 가지고 검사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성급은 이제 그 각 성급에서 요구되어지는 룰 리콰이먼트가 있잖아요. 성급 검사관은 룰 리콰이먼트와 협약 그리고 승인된 도면을 베이스로 검사를 하는 거고 선주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빌딩 스펙과 야드 스탠다드, 메이커 스탠다드 또 각 그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요구사항 추가적으로 같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급에 있으면서 참 좋았던 거는 승선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메인 엔진에 크랭크 케이스, 릴리프 밸브가 있어. 이게 그냥 있는 거구나, 어떤 용도구나 했지만 클래스에 와서 보니 요구되어지는 룰 리콰이먼트에 의해서 이런 용량과 이런 타입의 장비가 설치가 됐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솔라스 리카이먼트라든지 우리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네. 또 실제 또 제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룰을 알게 되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성급에서 일을 했던 경력 덕분에 지금 의장 감독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female 여자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주를 하려고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외국인들도 선입견이 굉장히 컸어요. 네. 여잔데, 동양인이, 특히 외국인은, 동양인이 의장 감독 일을 하네?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한 번 인터뷰할 거 저는 한 두세 번 더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배를 탔다는 거에 굉장히 높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조선소에 이제 사이트 매니저로 오시는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네. 기관약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를 오래 탔던 분들.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의장 감독 일이 힘들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래요. 나는 배 생활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도 그래요. 너가 배를 탄 것만으로도 너의 정신력을 인정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게다가 제가 거기서 성급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자격증도 땄고 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커리어적인 면에서는 인정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승선 경험과 성급에서의 그런 검사관의 그런 저희 커리어가 네. 지금 선주에서의 의장 감독 잡을 구할 때 네네.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선주들과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지셨던 것 네. 같은데 글로벌 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네. 어떤 역량을 좀 가져야 될까요? 글로벌 기업.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들도 요구하는 기본적인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 계통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관련 계통에서 일을 했던 이제 커리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근데 그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무난하게,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잘 하면서 일단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여자이지만 그들이 먼저 저를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네. 그냥 저의 커리어, 그냥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들도 다 알아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또 DMB 성급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제가 대학원도 다녔었고 또 국제 자격증도 몇 개 따고 했었는데 그들도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너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네. 너 정말 대단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그런 나의 커리어들을 이력서 한 장으로 저와 대화하면서 저희 좋은 면을 많이 봐주려고 하고 그걸 또 인정해 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말 현장에서 네. 현장이라 하면 승선 네네. 배에서도 그렇고 또 육상에 내려오셔서 검사관님으로 일을 할 때도 네네.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모든 일이 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에서든, 주변과의 관계에서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제가 또, 저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주분들도 인터뷰를 네. 하실 때 여자가 의장 감독? 그렇죠. 처음에 의아하셨는데 맞아요. 승선 경력을 한 스펙을 보고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셨다 네네네. 하셨는데 승선 경력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최근 들어서 보면 유럽 선사에서는 여성을 채용해야 되는 규정이 좀 있나 봐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젠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해서 감사하게도 몇 분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제안을 좀 받았었는데, 근데 그들이 요구한 조건이 승선을 했던 사람을 좀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타 성급에서도 네. 저한테 혹시 주변에 승선하고 내린 여자 후배 중에 네. 성급에서 일할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 성급도 있어요. 근데 주변을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회조차 못 갖는 거죠. 승선을 안 하면.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승선을 하고 내려도 네. 먼저 오라고 손을 내밀어주는 회사는 없었는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고 젠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여성들의 채용을 좀 확대하는 네. 중인데 승선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정신력이 강하다는 거고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실제 실무를 했고 네. 실제 내가 기계를 만져봤고 오퍼레이팅을 해봤고 또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조선소나 뭐 이런 성급이나 선주에서 일을 하기에는 자기 그런 커리어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미니멈 3년은 해주셔야 네. 저도 추천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미니멈 3년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본인이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봐요. 네네. 본인이 분명한 목표의식이 그쵸. 있다면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승선을 할 때도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업무 시간 외적인 좀 자유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약간 본인만의 이제 목표가 있을 건데 네.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 요구되는 스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스펙을 좀 잘 쌓다 보면은 그 승선하는 그 생활이 정말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노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벌면서 승선을 하고 있고 또 네. 커리어도 쌓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후배들이 좀 자신감 갖고 적극적으로 약간 승선에 임해주면 저도 좀 도움이 또 되드리고 싶은데 그런 자격을 갖춘 후배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후배님들도 방금 함소연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표 의식을 갖고 열심히 승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의 네. 흐름에 따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이력서조차 못 낸다는 건 정말 서글프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어야지 자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격은 갖출 수 있는 네. 그리고 자격을 갖춰서 본인들이 그런 선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회는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 스펙을 맞췄냐 못 맞췄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잡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냥 힘들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뭘까?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나중에 또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둔 후배님들이 계신데 네네. 이제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회인으로서 가장 갖춰야 되는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네. 프로 정신이죠. 네. 그리고 성인이고, 네. 프로 정신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그런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임하면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에 들어가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글로벌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혀서 그 언어 뭐 외국어에 대해서도 좀 자기의 강점을 좀 살릴 수도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굳이 꼭 한국이 아닌 네. 외국에서도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이 그런 기회를 잘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네, 넓은 무대에서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저희 학교 슬로건도 그렇지만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네네. 앞으로 후배님들도 우리 세계로 나아가는 후배님들이 많이 양성되고 또 저 또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후배님들께 응원의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배님들 버릴 경험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지금 시간을 즐기세요. 즐기십시오, 여러분. 네. 맞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에만 그 모든 정신을 투자를 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프로답게 네네. 사회에 진출해서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네. 할애해 주셔서 저와 함께 마린잡 인터뷰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정말 예쁜 우리 후배님을 만나서 영광이었고 또 오랜만에 설레임도 느꼈고 그리고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시간들을 또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실 지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고 또 후배님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네, 나 역시도 조금 다시 또 재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 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후배는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돼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랑 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후배님 계시면 뭐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네. 후배님들 이런 좋은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런 선배님이 지금 하고 계신 업무 또는 하셨던 업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선배님이 이렇게 연락 달라고 할 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또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네.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